오늘 나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이 서스티튜드 사이클로 알케인 이 부분부터 이제 나갈 건데, 어제 배웠었던 내용들은 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지난 시간에 어제 배웠었던 사이클로 헥세인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이클로 알케인들 중에서 만약에 2개 이상의 치환기가 달려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아래쪽의 그림처럼 어떤 사이클로 지금 헥세인이 여기 사이클로 펜테인이 지금 있죠. 5개짜리 사이클로 펜테인이 있는데 보는 거와 같이 지금 여기는 이제 쐐기 형태, 웨지 형태가 되어 있죠. 이 웨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 평면보다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라는 걸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둘 다 지금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앞쪽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형태의 결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메틸 그룹들을 봤을 때는 하나는 웨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하나는 대시드 웨지이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결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들어본 적 있겠지만 2개의 결합이 둘 다 앞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는 형태를 시스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앞쪽, 하나는 뒤쪽, 서로 엇갈려 있는 형태를 트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어떤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질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회전에 의해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딱 아이소모 이성질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두 컴파운드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올 겹치는 형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성질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와 B의 형태는 입체 이성질체, 스테레오 아이소머의 형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그거 조금 기억을 다시 해두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시스나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테레오 아이소머죠. 입체 이성질체인데 얘네들은 어떤 공간적인 그 위치가 우리가 앞에서 사실 이 다음 챕터에서 나올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앞에서 constitutional isomer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구조 이성질체를 얘기를 했었죠. 그쵸? constructional isomer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 원소들은 동일하지만 결합 상태가 다른 것을 constitutional isomer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있는 이 스테레오 아이소머 같은 경우에는 결합도 전부 다 같아요. 같은데 어떤 공간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에 스테레오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양쪽이 모두 앞쪽으로 나와 있느냐 혹은 하나는 앞 하나는 뒤로 나와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들어본 적 있듯이 시스라고 하는 것은 링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2개의 그룹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트랜스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트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이클로 알케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트랜스와 시스 형태의 아이소머를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1번과 이제 4번이 되겠죠. 뭐 여기는 이쪽으로 돌아가도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더라도 번호는 어차피 동일할 거기 때문에 1, 4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가 1, 여기가 4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아직 뭐 다른 치환기들이 추가적으로 달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가 1번, 여기가 4번 뭐 크게 상관없죠. 어쨌든 반대에 달려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앞쪽, 뒤쪽이기 때문에 트랜스라고 붙어 있고 각각 메틸 그룹이 1번 위치와 4번 위치에 있기 때문에 1, 4, 그 다음에 2개이기 때문에 다이, 그 다음에 메틸, 사이클로헥센이죠. 여기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시스 형태. 그래서 이 2가지 형태의 가능한 어떤 그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사이클로 알케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사이클로 알케인의
체어 형태가 있었죠. 이 체어 형태에서 이 두 개가 치환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먼저 6개의 탄소들을 각각 체어 형태로 이렇게 배열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첫 번째 단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업 카본과 다운 카본을 구분을 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는 각각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얘기를 해줬지만 업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다운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여기서 그리려고 하는 거는 트랜스 원포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세인이기 때문에 1번과 4번 위치 뭐 각각 여기를 1번으로 잡을 수 있고 뭐 여기를 4번으로 잡아도 되고 혹은 반대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얘기를 했듯이. 그 다음에 본드를 이제 각각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일단은 여기에 있는 업 카본이죠, 그쵸? 업 카본에 달려 있고 그 중에 업 본드라고 하는 거는 액시얼 축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거. 업과 업이 만나면 얘는 액시얼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운 카본의 어떤 다운 위치에 존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액시얼이었죠. 업과 다운이 하나씩 만약에 섞이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이퀴토리얼 축이었죠. 그러니까 수평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업 카본의 업 위치에 달려있는 건 액시얼 본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 카본의 다운 본드, 다운 위치에 있는 것은 이퀴토리얼 본드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다운 카본의 다운 위치에 있는 건 액시얼 본드가 되는 거고 다운 카본의 업 본드인 경우에는 업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이퀴토리얼 본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섞이면 수평축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려주는 거는 우리가 트랜스죠, 그쵸? 그러면 하나는 업의 위치에 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다운 위치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치환기들을 각각 넣어줬을 때 업 위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운 위치에 각각 1번, 4번으로 생각을 했을 때 1번 위치에 만약에 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4번 위치에서는 다운에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돼도 돼요. 여기에서 다운 위치에 들어가도록 그려주고 이쪽에서 업 위치에 들어가도록 그려줘도 돼요. 만약에 그렇게 그린다고 하면 지금 이 수소와 메틸 그룹이 각각 서로 자리가 반대 방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트랜스 원포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세인을 이런 식의 체어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메틸 그룹이 모두 액시얼 축으로 이제 붙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리핑도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플리핑이 되었다라고 하면 링이 뒤집혔다 그러면은 업 카본은 다운 카본이 되고 지금 여기 파란색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업 카본은 다운 카본이 되고 다운 카본은 이제 업 카본이 되는 거겠죠. 그랬을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에 달려 있었던 그 결합은 그대로 업 본드를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 본드 같은 경우에는 다운 위치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대로 다운 위치에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다만 바뀐 건 플리핑 때문에 업 카본이 다운 카본이 된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는 이 앞 슬라이드에서는 여기가 업 카본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다운 카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었던 빨간색이 지금은 이제 플리핑을 통해서 업 카본이 되는 거였죠. 다만 업의 위치는 그대로 업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운 카본과 업 위치가 서로 만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평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업 카본에 붙어 있는 이 다운 위치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씩 섞였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위치가 이동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앞쪽에 A 형태 잠깐 다시 가볼게요. A 형태로 갔을 때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액시얼 축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혹은 플리핑이 일어났을 때는 트랜스 이 컨퍼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퀴토리얼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컨포메이션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 트랜스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스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 아이소머의 두 개의 컨포메이션을 확인을 해봤을 때 플리핑에 의한 그래서 둘 다 엑시얼 축으로 가 있는 그러한 형태의 컨포메이션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치환기가 모두 에퀴토리얼 방향으로 가 있는 그러한 컨포메이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엑시얼 축에 있을 때보다는 에퀴토리얼 축에 있을 때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차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 중간에 있는 화살표를 보게 되면 만약에 다의 엑시얼 컨포메이션이랑 다의 에퀴토리얼 컨포메이션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B의 형태가 더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만약에 상온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A라는 형태보다 B라는 형태가 훨씬 더 많은 레이시오로 존재한다라는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스 형태도 잠깐 보고 넘어가게 되면 이 시스 형태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붙어져 있는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업이거나 아니면 둘 다 다운 위치에 결합되어 있는 사이클로 알케인을 이제 시스 형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래쪽 그림에서 바로 가서 보게 되면 역시 기본적으로 1번, 4번 완전히 반대에 있는 카본에 붙는 거기 때문에 1, 4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업 위치에 지금 여기는 플리핑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업 카본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은 다운이 될 거고요. 업 카본의 업 위치에 붙어 있으면 둘 다 업이기 때문에 엑시얼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 형태이기 때문에 둘 다 업 위치에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운 카본의 업 위치면 이퀴토리얼 축으로 가야겠죠. 수평 축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플리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업 카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여기가 업 카본 잠깐만요. 여기가 업 카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업 위치인 엑시얼 축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운 카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업 위치에 있던 거는 이퀴토리얼 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엑시얼 축이고 하나는 이퀴토리얼 축이라는 게 변하지 않죠. 양쪽이. 그래서 이 두 가지 C라는 형태와 D라는 형태가 에너지로 봤을 때 동등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얘네들은 50대 50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쭉 우리가 어제부터 얘기를 했었던 게 컨퍼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태거드 폼이랑 그 다음에 이클립스드 폼, 컨퍼메이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사이클로 어떤 고리 형태가 아니라 에이사이클로 알케인들에 해당됐을 때 어떤 회전에 의한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사이클로 알케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업다운 그 다음에 업 카본, 다운 카본, 그 다음에 업 위치, 다운 위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한 이유는 이 에너지 차이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컴파운드들이 존재를 할 때 어느 형태로 더 선호를 하는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에너지가 더 높은지 더 낮은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배운 거고요. 사실 이 언어들
그러니까 단어들을 제외를 하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죠. 겹치는 게, 주변에 겹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에너지는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래서 그 상태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어떤 형태들에 대해 이름을 정해주다 보니까 스태거드, 이클립스드, 업 카본, 다운 카본, 그 다음에 엑시얼,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그림의 형태, 이미지의 형태를 머릿속에 넣어 놓고요.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용어들,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을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용어들을 먼저 알고 이 구조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에너지로 가면 좀 어려울 거예요. 반대로 먼저 머릿속에 이미지를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단어들을, 용어들을 하나씩 대입을 시켜주면 그러면은 복습을 할 때 훨씬 더 용이할 거고 과제나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제 내가 그 용어들을 먼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은 에너지에서 해서 용어로 내려오는 게 더 공부하기가 편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 두 개인데 이제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이 나와요. 그래서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뭐 산화죠, 그쵸? 산화고. 그 다음에 리덕션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환원이죠, 환원. 옥시데이션, 리덕션 했을 때 만약에 일렉트론, 전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옥시데이션은 뭘 의미를 하죠? 대답 한번 해볼래요? 옥시데이션은 전자적인 측면에서 어떠할 때 산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옥시데이션 기억해요? 산화 전자의 측면에서 그쵸? 전자를 잃고 얻고를 따져줬을 때 그래서 그쵸? 전자를 잃는 경우에 보통 그 컴파운드가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전자를 얻는 경우가 되겠죠.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옥시데이션 리덕션도 크게 별다를 건 없어요. 여기서 왜 갑자기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이 갑자기 나왔냐라고 잠깐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챕터에서 알케인을 쭉 배웠는데 방금 이 슬라이드 전까지가 알케인의 어떤 피지컬한 특징,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적인 특징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반응적인 특징이 거의 없어요. 알케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챕터 시작할 때 얘기했었지만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딱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CH 이거의 시그마 본드들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자 밀도가 낮은 그러한 곳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이 거의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반응이라고 하는 게 연소 반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연소 반응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옥시데이션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뒤에서 얘기할 거긴 한데 보통 연료들, 탄화수소들, 하이드로카본을 최종적으로 다 연소를 시키면 뭐가 나오죠? 최종적인 물질이 보통 연소를 시켰을 때 어떤 C와 H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여기서는 알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얘를 연소를 시키면 최종적인 프로덕트는 보통 뭐가 나오죠? 그쵸. CO2랑 H2 이 두 개가 나오죠. 아이고, 잠깐만요. 이 두 개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산화된 상태인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C와 H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C와 O가 어떤 결합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와 어떤 산소의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G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N, O, X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기 음성도가 큰 그러한 원소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탄소와 NOX와의 이러한 결합이 늘어난다,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을 산화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CH 본드가 점점 감소한다라고 하면 그걸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어떤 NOX와의 결합이 증가되면 산화고 그 다음에 CH 본드가 줄어들면 옥시데이션이다. 수소를 잃으면 산화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외워줘도 되는데 한 가지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면 C랑 어떤 예를 들면 여기 산소가 있으니까 O랑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G 쪽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어때요? 전기 음성도가 높죠.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전기 음성도가 높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때요? 전자들을 빼앗기게 되죠. 그쵸? 전자들을 이쪽으로, 산소 쪽으로 빼앗기게 되죠.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건 이 탄소기 때문에 이 탄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자를 얻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이 탄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 CH 본드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드가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원소들이 새로 결합을 하게 될 텐데 사실 대표적인 걸 여기서 이제 CH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CH가 끊어지게 되면 당연히 다른 원소가 추가로 붙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 붙는 것들이 NOX다라고 하면 산화가 될 테니까 줄어들면 산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전자적인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CH가 끊어지게 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당연히 CH가 끊어지게 되면 다른 어떤 추가적인 이런 결합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 위쪽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어떤 탄소와 전기 음성도가 높은 그러한 결합이 숫자가 줄어든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탄소에 뺏기는 전자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자를 얻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리덕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랑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 CH4, 메테인 같은 경우에 쭉 산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 연소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지금 여기가 환원된 형태예요. CH가 가장 많죠. 그리고 CG의 형태는 없죠. 그쵸? 가장 환원된 형태고 여기에서 산소를 하나 얻었다라고 하면 이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산소를 하나 더 결합을 시킨다. 여기서 O라고 하는 거는 CO 결합을 하나씩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CO 결합이 하나 늘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2O가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CH2O의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 또 CO 결합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 COH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다 산화가 된다. 더 이상 산화될 수 없는 정도까지 이제 산화가 되면 이제 CO2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2가 형성이 되었을 때 완전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여기 H2O가 하나 더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 예를 하나만 더 한번 같이 좀 보면서 가죠. 한 가지 첫 번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처음에 이런 상태였다가 이게 어떤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이 1번은 산화 환원 중에 어떤 걸까요? 뭐에 해당될까요? 얘는 산화, 옥시데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쵸?
여기서 다른 것들을 일단은 제쳐두고 봤을 때 C5가 여기서는 몇 개가 있어요? 한 개죠. 근데 이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C5가 몇 개가 있어요? 총 3개가 있죠. 여기는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각각 끊어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3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얘는 산화일까요? 환원일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리덕션이에요. 환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C랑 O랑 결합이 하나씩 있고 C랑 O랑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C랑 O랑이 하나인데 왜 리덕션이 되느냐? 조금 전에 힌트를 줬지만 C와 O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얘는 2개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C-O 결합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얘는 리덕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응이 같다. 자, 이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산화와 환원 중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잘 모르겠죠.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산화도 아니고 환원도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왜냐면 여기에서는 CO 결합을 봤을 때 지금 2개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CO를 봤을 때 2개죠. 변화가 없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CO 변화가 없으니까 한번 CH를 볼까 했는데 여기에 C에 여기도 지금 탄소죠. CH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봤을 때 CH가 없어요. 즉 여기서 지금 살펴보고자 했었던 이러한 결합의 숫자랑 여기 CH 결합의 숫자, CO, 그 다음에 CH 결합의 숫자 모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산화도 아니고 환원도 아닌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 결합의 개수를 좀 봐주면 좀 쉽게 이게 산화인지 환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3번처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연소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전에 봤듯이 CO2랑 그 다음에 H2O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reduced 된 폼, 가장 환원이 된 형태에서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산화가 되면, 완전 연소가 되면 산화된 형태 CO2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CO2가 가장 최종적으로 이제 산화된 형태, 산화된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쭉 반복이 된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알케인 파트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했던 부분들, 알케인 파트 중에서 혹은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잘 이해 안 가거나 뭐 궁금한 점 같은 거 지금 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없으면 여기 챕터 4를 마치고 챕터 5로 지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챕터 5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는 경우에는 뭐 수업 마치고 이따가 뭐 남아서 질문해 주면 돼요. 질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챕터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바로 넘어가면 챕터 5의 챕터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게 챕터 5의 타이틀이에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스테레오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이제 스테레오 아이소머도 나왔었는데 얘는 입체라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입체 화학. 그래서 어떤 화학적인 구조나 혹은 그런 구조들의 입체적인 것에 따라서 변하는 성질 혹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명명을 하는지 용어들에 대해서 여기 챕터에서는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뭐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같이 읽어보면 Stereochemistry refers to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a molecule.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3차원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거, 의미하는 게 스테레오케미스트리고요. 그래서 어떤 쭉 내려가서 예를 한번 볼까요?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예가 스타치랑 그 다음에 셀룰로스가 있는데 들어봤죠, 그쵸? 스타치, 그러니까 녹말이죠, 녹말. 녹말이랑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뭐 셀룰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개, 여러분들 잘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두 개의 리피팅 유닛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동일하죠. 근데 녹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기도 하고 먹어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셀룰로스는 구성 성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유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섬유질 소화를 못 시키죠.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의 어떤 구조적인 한번 차이를 보게 되면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리피팅 유닛은 스타치랑 동일한데 연결되어 있는 파트에서 이퀴토리얼 본드로 중간에 산소가 있고 이퀴토리얼 본드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스타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퀴토리얼 본드랑 그 다음에 하나의 액시얼 본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 이런 식으로 쭉 다 되어 있는. 사실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스타치랑 셀룰로스. 근데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는 셀룰로스는 두 개의 이퀴토리얼 본드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평판과 같은 플레인을 구성을 하는 그러한 그 분자 구조를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타치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 다음에 스타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헬릭스 구조, 나선형의 구조를 띠게 되는 게 이 둘의 특징이죠. 그래서 구성하는 성분, 리피팅 유닛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퀴토리얼 형태이냐 혹은 하나의 이퀴토리얼과 하나의 액시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두 개의 성질이 다르게 되죠.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챕터에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입체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한 챕터예요. 여기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constitutional isomer가 가장 먼저 나오네요. 이 챕터들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성질체들을 다룰 거예요. 근데 이성질체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심플한 완전히 다른 이성질체가 constitutional isomer죠. 우리가 structural isomer라고도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소머라고 하는 거,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같은 그 몰레큘러 포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합물들을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쉬운 게 뷰테인 같은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탄소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경우, 이 경우랑 그 다음에 탄소가 똑같이 4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노말 뷰테인과 아이소 뷰테인 같은 경우 똑같이 탄소도 4개고 그 다음에 수소도 10개가 붙어 있는 건 동일하지만 이 어떤 구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성질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constitutional isome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쵸? 그래서 아이소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아이소머라고 이성질체라고 하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위에 방금 전에 나왔었던 constitutional isomer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스테레오 아이소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즉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조 이성질체는 얘기를 했듯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보게 되면 결합 구성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거구나, 다른 어떤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스테레오 아이소머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분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 구조 이성질체보다는 직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단 몰레큘러 포뮬러는 동일하고요. 추가적으로 본딩도 다 동일해요. 그런데 뭔가 입체적인 구성의 오리엔테이션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둘의 차이점을 일단 보게 되면 일단 그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는 직관적이라 그랬죠. 얘네들은 아이팩 네임도 달라요. 때때로는 펑셔널 그룹 자체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머기 때문에 피지컬 프로퍼티랑 케미컬 프로퍼티도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특징.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일단 이름 자체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두 번째 아이소머인 스테레오 아이소머,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본딩은 전부 다 동일해요. 두 개의 아이소머가 서로. 대신에 어떤 공간적인 배열이 다를 뿐이에요. 이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IUPAC 네임이 동일하다는 거. 똑같은 IUPAC 네임을 가져요. 물론 이 앞에 우리가 시스라든지 트랜스라든지 그러한 접두사라고 하죠. 프리픽스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앞에 붙는 건 빼고 그 뒤에 이름이 완전히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펑셔널 그룹도 무조건 같아요. 왜냐면 결합이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위치만 어떤 공간적인 것만 다르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configuration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위치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3차원적인 구조에서의 정렬, 이게 다르다. configuration만 다르고 나머지들은 다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랑 그 다음에 케미컬 프로퍼티가 여긴 나와 있지 않는데 얘네들은 거의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피지컬 프로퍼티나 케미컬 프로퍼티가 유사한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반면에 스트럭처럴 아이소머 같은 경우에는 이 피지컬과 케미컬은 완전히 달라요. 아예 애초부터 비슷할 수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그렸지만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랑 스테레오 아이소머 두 가지 예가 나왔는데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름 자체가 다르죠. 2메틸 펜테인, 3메틸 펜테인. 여기 나와 있는 이 2나 3 이런 것들 이제 위치가 아예 다른 거고. 근데 일단은 이 숫자까지 앞에 시스랑 트랜스를 제외를 하고 IUPAC 네임은 스테레오 아이소머인 경우에는 전부 다 완전히 동일해요. 대신에 앞에 시스냐 트랜스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은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를 주로 다룰 건 아니고 스테레오 아이소머를 주로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입체적인 그런 정렬을 다루게 될 건데 먼저 여기 지금 손 이미 그 그림이 좀 나와 있죠, 그렇죠? 거울상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손, 왼손과 오른손 여러분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미러 이미지라고 거울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손을 지금 완전히 동일하게 포개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죠. 물론 이 손을 뒤집으면 포개지긴 할 테지만 그러면 완전히 동일한 그러한 면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손 바닥면을 보고 싶은데 손 바닥면을 모두 본 상태에서 얘네들을 포갠다라고 할 때 완전히 포개지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포개지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non-superimposable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거울상이 있을 때 뒤쪽에서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거울상이 있을 때 그냥 바로 한번 일단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이 양말을 먼저 볼게요. 양말을 봤을 때 얘네들은 지금 미러 이미지죠. 거울상 이미지인데 얘네들은 완전히 동일하게 포개일 수가 있어요. 얘는 사실 앞뒤가 똑같죠. 손바닥 같은 경우는 손바닥과 손등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뒤집어서 포갤 수가 없는데 양말 같은 경우에는 윗면과 아랫면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뒤집어도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슈퍼임포저블이라고 얘기를 해. 거울상이 완전히 동일하게 겹쳐지는 경우. 아이고. 근데 반면에 그래서 그걸 슈퍼임포저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처럼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 경우를 non 슈퍼임포저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만 보고 넘어갈게요. 제일 마지막에 A molecule that is not superimposable on its mirror image is said to be chiral 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게 나와 있죠. 여기에 손처럼 서로 두 개의 거울상 이미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겹치지 않는다, non superimposable 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chiral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카이랄 혹은 카이럴이라고 얘기를 해요. 카이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뒤쪽에 다시 양말을 갔을 때 이 양말 같은 경우에는 거울상이 완전히 뒤집었을 때 겹쳐지죠. 완전히 동일하게 똑같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에이카이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카이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 보통 영어 단어에 A가 붙으면 아니다 라는 거 뭐 그런 뜻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비카이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카이랄 혹은 비카이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이카이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이랄이 아니다. 서로 거울상이 완전히 겹쳐진다 라는 걸 얘기해요. 실제로 몰레큘에서 봤을 때 에이카이랄 몰레큘들이에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물 같은 경우에는 거울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대칭을 시켜 봤을 때 뭐 완전히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앞뒤로 뭐 뒤집고 할 필요도 없어요. 거울상이 완전히 겹치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이카이랄이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도 뭐 에이카이랄이네요. 그 CH2, BrCl2 이건 조금 잘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거울상으로 만들어 놨을 때 얘네들을 적당히 이제 잘 돌려보는 거죠. 돌렸을 때 이렇게 좀 회전을 시키면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킨 다음에 뒤집어 보면 여기처럼 완전히 이렇게 딱 겹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A 카이랄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볼까요? 지금 여기에는 중심 탄소에 HBrClF가 붙어 있다. 하나씩 붙어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회전을 시키고 뒤집고 해도 얘네들은 겹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뭐 그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일단은 그림으로만 보면 얘네를 아무리 뒤집고 같은 정렬로 이렇게 막 만들려고 해도 얘네들이 완전히 포개지지 않아요. 손처럼. 손을 아무리 포개고 만약에 얘를 여러분들이 손을 뭐 이렇게 거울상인데 얘네들을 뒤집어서 포개고 막 해서 둘 다 손바닥을 보고 있거나 혹은 둘 다 손등을 보고 있는데 좌우가 똑같이 완전히 포개진다라고 하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A랑 B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시켜도 똑같이 포개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테레오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넨시오머라고 얘기를 해요. 이넨시오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상 이성질체를 이넨시오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 A와 B는 거울상 이성질체이고 그리고 그 중에 a carbon atom with four different groups with a tetrahedral stereogenic center
여기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이 카본 있죠. 얘를 스테레오제닉 센터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 테트라헤드랄도 생략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책에서는 이 테트라헤드랄이라는 거는 생략을 하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스테레오제닉 센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 앞에 테트라헤드랄 자면체가 생략이 되었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심에 있는 탄소를 스테레오제닉 센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뒤에 가서 뭐 쭉 나온 얘기겠지만 일단 여기 앞에서 그림이 있으니까 쭉 먼저 얘기를 할.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냐면 이 스테레오제닉 센터에 붙는 그룹이 4개가 전부 다 달라야 돼요. 여기 바로 앞에서 봤었던 거 CH 2개의 BrCl이었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에 H, Br, Cl 이렇게 달려 있었죠. 여기는 H 2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CH, Br, ClF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 탄소에 H, Br, Cl, F 이 4가지 전부 다 다른 게 달려있기 때문에 얘는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거울상 이성질체가 돼야 되는 조건, 첫 번째는 어떤 중심, 카본에 서로 다른 4개의 어떤 그룹이 달려 있어야지만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고, 그래서 뭐 스테레오제닉 센터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읽어보고 넘어가죠. In general, a molecule with no stereogenic center will not be chiral. 그래서 지금 당연히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없으면 대칭점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카이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없으면 입체 이성질체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with one stereogenic center, a molecule will always be chiral.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있다. 그럼 중심 센터에 A, B, C, D 서로 다른 A, B, D, E라고 할게요. A, B, D, E의 서로 다른 원소 그룹들이 붙어 있다. 그럼 얘는 카이랄이다. 그리고 얘는 스테레오제닉 센터다.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한 분자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2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분자는 카이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좀 따져봐야 돼. 일단 하지만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하나다. 그건 무조건 카이랄이에요. 자, 카이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입체 이성질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랄이냐 카이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카이랄인 경우, 즉 입체 이성질체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 대칭축이 없어요. 근데 에이카이랄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집었을 때 겹쳐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CH2Br, Cl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을 찾아봤을 때 여기 지금 이 Br과 Cl을 어떤 같은 평면, 탄소와 같은 평면에 놓고 양쪽에 H 2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 보게 되면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반면에 4개의 원소가 4개의 다른 그룹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 플레인을 나누려고 해도 대칭축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카이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뒤집어도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카이랄리티의 뭐 정리를 뭐 해보면 모든 물질들, 오브젝트들 혹은 몰레큘들 같은 경우에는 거울상을 가지고 있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울에 비치면 당연히 거울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넘어가고 여기 2가지. 만약에 여기 읽어봐야겠구나.
The fundamental question is whether a molecule and its mirror image are superimposable.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가 중요한데, if not, they are chiral and do not contain a plane of symmetry. 뭐 겹치지 않으면 chiral이고, 뭐 대칭 축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대면 뭐 반대겠죠. achiraliter이고, 그 다음에 plane of symmetry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좀 중요해요. The terms stereogenic center and chiral molecule are related but distinct. 그래서 stereogenic center라고 하는 것과 chiral molecule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연관 지어져 있지만 당연히 같이 움직이지만 얘네들은 좀 구분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stereogenic center가 딱 한 개만 있으면 걔는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chiral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그게 다른 두 개 혹은 그 이상일 경우에도 이게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이 말은 만약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카이럴 몰레큘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분자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되어져야 된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카이럴 몰레큘의 경우에는 최소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의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그냥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갖는다. 그러면 카이랄이다. 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카이랄이다. 그래서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갖는다. 라고 하면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둘 차이 뭔지 좀 알겠죠?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복습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개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카이랄은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조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개수랑 상관없이. 이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테레오제닉 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냥 뭐 일단은 여기 그림 아래쪽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중앙 이 탄소가 있죠. 이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게 이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여기에 A, B, D, E 이런 식으로 다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3브로모 헥세인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랄 물질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죠. 다시 거꾸로. 그럼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거 H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브롬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보게 되면 여기는 탄소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탄소가 달려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지금 4개가 전부 다 같아요? 아니면은 달라요? 탄소 같은 게 있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탄소는 스테레오제닉 센터일까요? 아닐까요? 어떨까요? 얘는 스테레오제닉 센터일까요? 아닐까요?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는 스테레오제닉 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탄소가 2개가 똑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럼 얘는 도대체 스테레오제닉 센터야 아니야? 사실은 제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여기에 붙어 있는 하나의 원소만을 생각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분명히 탄소가 이렇게 있는 C2, C2가 아니죠. CH2CH3가 달려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보게 되면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달려 있으니까 CH2, CH2, CH3가 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A, B, D, E라고 하는 게 4개가 전부 다 어때요? 다르죠? 얘는 당연히 확실히 스테레오제닉 센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확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원소를 보는 게 아니라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구분을 할 때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원소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룹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H, Br, 그 다음에 탄소 2개짜리, 탄소 3개짜리 이렇게 크게 그룹으로 봐줘야 돼요. 단순히 본드, CC 결합이다 이걸 봐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봐줄 때 잘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뭐 탄소들 지금 많이 있죠. 그쵸? 그러면은 각각을 한번 보고 싶을 거예요. 여기 있는 탄소, 여기 있는 탄소들, 여기들도 여러 개의 탄소가 있는데 얘 말고 나머지 탄소들은 스테레오제닉 센터일까 아닐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해줬듯이 주변에 서로 다른 4개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같은 게 있는지만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CH2나 CH3는 H가 2개 이상 달려 있으니까 4개가 다 다를 수 없겠죠. 얘네들은 일단 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SP나 SP2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일단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테트랄 헤드랄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4면체 구조여야 돼요. 얘네들도 다 일단은 제외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제외를 했을 때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 여기 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변을 보고 이게 스테레오제닉 센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같은 의미에서 봤을 때 한 몰레큘에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2개 혹은 3개 혹은 뭐 수백 개가 있는 경우도 존재해요. 여기 일단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면 여기 있는 이 탄소를 봤을 때 전체 그룹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 1번 그룹, 그 다음에 여기 2번 그룹, 그 다음에 3번, 4번 전부 다 어때요? 다르죠. 그쵸? 다르기 때문에 얘는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될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도 페닐 그룹이 달려있고 여기도 페닐 그룹이 달려있는데 근데 여기는 C가 하나가 더 있죠. 얘랑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탄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그룹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통째가 지금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H가 또 하나가 달려 있겠죠. 4개가 전부 다 다르죠. 그쵸? 여기는 뭐 CH3겠지만 4개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도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스테레오제닉 센터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넨시오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넨시오머라고 하는 게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울상 이성질체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겹쳐지지 않는 그러한 거울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넨시오머라고 얘기를 했었고 Any molecule with one stereogenic center exists as a pair of enantiomer. 만약에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딱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한 쌍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갖는 거예요. 여기 일단 보게 되면 중심에 C가 있죠. 메틸, 에틸, 그 다음에 수소, 하이드록시 4개가 전부 다 다른 그룹들이 붙어 있고 그러면 얘는 스테레오제닉 센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울상으로 그려주게 되면 얘네들은 거울상 이성질체구나 이넨시오머구나 얘네들은 겹쳐지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거울상 이성질체고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복잡하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여기 뭐 막 이렇게 막 길게 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이 그림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일단 중심에 스테레오제닉 센터 카본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스테레오제닉 센터
줄여서 그냥 SC라고 적을게요. 스테레오제닉 센터인 이 카본을 중심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뭐 1번인데, 어떤 두 개의 본드를 그냥 한국말로 적을게요. 두 개의 본드를 한 평면에 그려줘요. 같은 평면에. 같은 플레인에 그려줘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메틸 그룹과 에틸 그룹. 얘네들 지금 일반 솔리드 라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얘네들은 지금 이 탄소와 같은 평면에 있는 거죠. 두 개의 본드를 한 평면에, 탄소와 같은 평면에 그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는 대시 웨지랑 그 다음에 그냥 웨지를 이용을 해서 하나는 앞쪽, 그 다음에 1로 적을게요. 하나의 본드는 앞쪽, 그 다음에 하나의 본드는 뒤쪽으로 그려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 탄소는 테트라헤드랄 스테레오제닉 센터니까 결합은 4개일 거고 4면체 구조를 형성을 할 거기 때문에 두 개는 평면, 하나는 앞쪽, 하나는 뒤쪽으로 그려주고 여기에 중간에 가상의 거울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 번째가 이제 대칭, 대칭상을 그려주면 돼. 자, 여기 중간에 탄소 그대로 그려주고 위쪽으로 나와 있는 평면에 있는 것은 대칭을 시켜도 평면에 있을 테니까 평면으로 그대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그룹은 앞쪽으로 그려주고 뒤쪽으로 나와 있는 이 수소는 뒤쪽으로 그대로 그려주고 거울을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뭐 복잡한 건 아니죠. 그렇죠? 한번 직접 그려보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넨시오머에서 이거 한 두 가지만 딱 보고 두 슬라이드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사이클릭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도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내용들은 넘어가고 그림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 메틸 사이클로펜테인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탄소의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여기에 H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H까지 그려준 이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H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CH3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링으로 되어 있는 이 그룹들을 봤는데 자, 얘네들이 지금 양쪽이 어때요? 대칭이죠. 그쵸? 이쪽은 생각하지 말고 이쪽은 생각하지 말고 이 왼쪽을 봤을 때 이 대칭 플레인에 의해서 양쪽이 동일하죠. 그쵸? 양쪽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탄소는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되지 못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한번 가볼까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메틸 사이클로 헥센인데 아니고 헥센인데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죠. 그쵸?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풀어서 보게 되면 H가 있고 그 다음에 CH3 메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쪽이 대칭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봤을 때 여기는 쭉 이렇게 나눠서 대칭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는 이중결합이 없죠. 없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이 3번 탄소 같은 경우에는 4개 결합되어 있는 4개의 그룹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는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릭 컴파운드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로 대칭이냐 대칭이지 않느냐를 구분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릭 컴파운드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스테레오제닉 그 이넨시오머를 그려줄 수가 있는데 뭐 역시 동일해요.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먼저 이렇게 해놓고 양쪽에 보통 링이 구성되어 있는 아까 전에 스텝 똑같이 스테레오제닉 센터 카본이 있죠. 이 카본을 그려놓고 두 개의 결합을 같은 평면에 한 평면에 그려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보통 이 사이클릭 구조를 같은 평면으로 그려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평면에 그려줘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는 앞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뒤로 그려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메틸 그룹이 앞으로,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이 뒤로 이렇게 그려주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울상을 그려준다. 여기 마찬가지로 거울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거울상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넨시오머의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뒤쪽에 얘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실제로 뭐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뭐 물질들에 대해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있어서 얘는 뭐 구역질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데 얘는 기억 유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넨시오머를 배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화학적으로 무언가를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파악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두 개가 이넨시오머다 라고 하면 두 개 거의 비슷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특히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펑션에서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떠한 이넨시오머를 갖는 경우에 1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효가 있는데 효력이 존재를 하는데 이 이넨시오머 같은 경우에 효력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넨시오머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섞어 써도 되거든요. 효력이 없는 거지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딸리도마이드 같은 이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구력질 치료제로 쓰려고 했는데 거울상 이성질체가 기억 유발을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다 걸러내야겠죠, 그쵸?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을 구분을 하고 보는 게 중요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바이오 몰레큘들 중에서 스테레오제닉 센터 여러 개를 갖는 물질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화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거울상 이성질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이 이넨시오머들이. 그래서 조금 더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